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신이 빚은 듯한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며 할리우드라는 별들의 도시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삶.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택받은 자 혹은 왕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할리우드에 아주 오랫동안 그 완벽의 대명사로 불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센티미터의 압도적인 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빚어놓은 듯한 외모. 바로 아미 해머입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산업을 주무르던 거대 재벌가의 증손자로 태어날 때부터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자란 리얼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보여준 그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세상은 그를 현대판 왕자님, 할리우드의 골든보이라 불렀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밝은 빛 바로 뒤에는 언제나 가장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년 1월, 이 완벽한 왕자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세상이 목격한 것은 동화 속 왕자님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끝내 삼켜버리려 했던 포식자의 민낯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알던 그 젠틀한 미소 뒤에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단순한 성적 일탈을 넘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금기인 식인을 입에 올린 남자. 도대체 무엇이 남부러울 것 없던 이 재벌 사세를 엽기적인 포식자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아미 해머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의 화려했던 전성기부터 충격적인 몰락,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해머 가문의 저주받은 역사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끔찍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몰락, 아미 해머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미 해머가 태어난 날 아마 병원 전체가 들썩였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이클 해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거대 석유 기업의 상속자였으니까요. 한국으로 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가의 직계장손이 태어난 셈입니다. 어린 시절 아미 해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카리브해의 조세 회피처이자 휴양지인 케이맨 제도로 이주합니다. 이곳은 해머 가문의 사유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그는 집 앞마당에서 진짜 전용 카트를 몰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됐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감각이 없었나 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 해머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행세를 했지만 집안에는 온갖 총기류가 굴러다녔고 마약과 술, 그리고 낯선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미 해머에게 도덕이나 절제를 가르쳐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오직 우리는 해머 가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만이 주입되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자 아미 해머는 배우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부모님은 반대하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LA로 돌아옵니다. 물론 가난한 배우 지망생 코스프레였을 뿐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끊겼다곤 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믿는 구석, 가문의 신탁 자금이 있었고 무엇보다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그가 누구의 손자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통의 배우 지망생들이 겪는 생활고나 무명 시절의 서름, 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역을 전전하던 그에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거장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 영화에서 하버드 출신의 오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엘리트 쌍둥이 형제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연기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만하고 귀티나는 모습은 아미 해머가 평생 살아온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는 단숨에 할리우드의 블루칩으로 떠오릅니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 이후 그의 커리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조니 뎁과 함께 론 레인저의 주연을 맡았고 슈퍼맨의 헨리 카빌과 맨 프롬 엉클에서 호흡을 맞췄죠. 비록 영화 흥행 성적은 오락가락했지만 아미 해머라는 배우의 스타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의 큰 키, 떡 벌어진 어깨, 클래식한 미남형 얼굴을 미국적인 남성성의 상징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그림에 방점을 찍은 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인이자 모델인 엘리자베스 챔버스와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부부는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레드카펫에 함께 설 때면 카메라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죠. 아미 해머는 방송에 나와 아내 자랑을 늘어놓는 사랑꾼이었고 딸 하퍼와 아들 포드가 태어난 후에는 딸바보 아빠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SNS에는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바비큐를 굽거나 아이들과 뒹구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은데 가정적이기까지 하다니. 다음 생에는 엘리자베스 챔버스코로 태어나고 싶다. 그는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이자 모든 남성들의 워너비가 되었습니다. 정점은 2017년 개봉한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름을 배경으로 펼쳐진 티모시 샬라메와의 애틋한 퀴어 로맨스의 연기는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영화로 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리게 되었고 지적이고 감성적인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에는 아주 은밀하고 파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그저 예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장면을 지금 돌이켜보면 아미 해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기괴한 욕망이 스크린 위로 살짝 삐져나온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가장 빛나던 그 순간, 이미 가면 뒤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 1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답답해하던 시기, 인스타그램의 하우스 오브 에피라는 어느 익명의 계정으로 핵폭탄급 스캔들이 터집니다. 아미 해머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익명의 제보자가 아미 해머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렉트 메시지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의 스캔들이라고 하면 바람을 피웠다거나 인성이 나쁘다거나 하는 정도죠. 하지만 이 메시지들은 내용이 너무나 기이하고 충격적이어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 배중의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이거 조작 아니야? 해킹당한 거겠지? 그도 그럴 것이 내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엽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본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주인이라 부르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너의 영혼까지 갖고 싶어. 여기까진 그저 하드코어한 성적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내용은 점점 기괴해집니다. 그의 언어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신체를 요리 재료처럼 언급하거나 피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100% 식인종이다. 이 문장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식인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타인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섭취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쾌감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이 폭로가 터지자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 여자친구였던 모델 페이지 로렌즈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미 해머가 자신의 몸에 칼로 이니셜을 새겼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목장 주인이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듯 말이죠. 그는 내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에게 사람이 아니었죠. 언젠가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코트니 부세코비치는 그와의 관계 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어요.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죠.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매력을 이용해 타인의 정신을 파괴하고 지배하려 했던 명백한 가스라이팅 범주의 정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스윗한 눈빛은 사실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던 걸까요? 대중은 배신감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완벽한 남편, 다정한 아빠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피에 굶주린 괴물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돈도, 명예도, 아름다운 가족도 다 가진 남자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전문가들과 그의 가족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미 해머는 돌연변이가 아닐 겁니다. 그는 해머 가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그의 가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미 해머의 몰락 이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하우스 오브 해머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여기에 출연한 아미 해머의 고모 케이시 해머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집안의 충격적인 어두운 역사를 폭로했습니다. 나는 아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그랬으니까요. 이 집안의 남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제불능의 권력과 여성에 대한 도구화입니다. 이 집안의 시조이자 아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만드 해머. 그는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을 오가며 석유 사업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소련의 스파이 활동,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숱한 여성 편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국가 간의 스파이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도구처럼 부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아미의 할아버지인 줄리안 해머. 그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빚 문제로 다투던 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써서 정당방위로 풀려났죠. 사람을 죽여도 돈이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미의 아버지, 마이클 해머. 아미 해머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그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고모 케이시 해머의 증언에 따르면 마이클은 집안에 너티 체어라고 불리는 기괴한 의자를 두고 살았습니다. 집안의 여성을 구속하기 위한 장치를 버젓이 두고 약물과 총기에 취해 살았습니다. 이때 어린 아미 해머에게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돈으로 어떻게 사람을 부리는지 똑똑히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여자는 우리의 소유물이며 우리 가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 이런 비뚤어진 가치관이 3대에 걸쳐 학습되고 대물림된 것입니다. 아미 해머의 가학적인 성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돌연변이가 아니었습니다. 괴물 같은 집안 환경이 빚어낸 예견된 비극이었던 셈이죠. 그는 그저 보고 배운 대로 가문의 전통을 충실히 따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린 시절 절대적인 권력자의 학대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그 힘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가 당하는 쪽이 아니라 지배하는 쪽이 되겠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는 괴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괴물들의 왕국에서 길러진 후계자였던 것일까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할리우드는 냉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손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니퍼 로페즈와 함께 찍기로 했던 영화 샷건 웨딩에서 즉각 하차당했고, 영화 대부의 제작기를 다룬 대작 드라마 오퍼의 주인공 자리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를 대변하던 거대 에이전시 WME마저 계약을 해지하며 그를 내쳤습니다. 가정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 챔버스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가 괴물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할리우드에서 증발해버린 아미 해머. 사람들은 그가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어딘가 조용한 섬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됩니다. 장소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케이맨 제도의 한 리조트. 짧게 깎은 머리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투숙객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미 해머였습니다. 영화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리조트의 콘도 회원권을 파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회당 수십억 원을 받던 톱스타가 이제는 커미션을 받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과응고라며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짠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집안에서도 지원이 끊겨 실제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를 불쌍히 여겨 재활원 비용을 대주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줬다고 전해지기도 했지만 할리우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대중은 그를 볼 때마다 로맨틱한 주인공이 아닌 식인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먼저 떠올릴 테니까요. 최근 아미 해머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산했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죠. 글쎄요. 그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구원받았을까요? 자신의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 그가 뱉은 말들에 영혼이 난도질당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아미 해머의 몰락은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는지, 그리고 금수저, 명문가라는 포장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추악함을 가려줄 수 있는지,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막대한 부, 높은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한 인간의 도덕성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감시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은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키우는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케이맨 제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범죄가 아니라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른 취향이었을 뿐이라고, 단지 운이 나빠서 세상에 들켰을 뿐이라고 말이죠. 완벽한 왕자님에서 식인 괴물로, 그리고 리조트 영업사원으로,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기괴한 롤러코스터를 탄 남자, 아미 해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